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최종픽 43회차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배로 보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와 생각이 다르시면 굳이 따라오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경기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회차인 것 같아요. 일단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정배를 홈팀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죄송합니다. 네, 9위 그라나다와 10위 레반테 경기입니다. 그라나다는 홈에서 5승 1무 2패고요. 2패는 세비야와 소시에다드에게 패배를 했고요. 레반테는 원정에서 2승 6패입니다. 2승은 소시에다드랑 레가네스에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레반테는 지금 2연패 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투표율은 그라나다 쪽으로 몰렸습니다. 62.5%고 상대 전적은 레반테가 약간 더 우세합니다. 두 팀의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 경기는 만약에 폴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 쪽으로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경기고요. 정배는 투표율과 비슷하게 그라나다가 받았습니다. 해외 배당, 국내 배당 둘 다 그라나다가 정배를 받았고요. 저는 이 경기 동일하게 일단 승으로 갔습니다. 제가 만약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승패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폴더가 여유 없기도 하고 이 둘 중에서 승패를 봤을 때 승패로 나뉜다고 봤을 때 레반테 쪽보다는 그라나다가 그래도 지난 경기에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성공했다고 보고 저는 그라나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벌리와 10위 뉴캐슬 경기인데요. 벌리는 홈에서 4승 4패, 뉴캐슬은 원정에서 3승 5패입니다. 일단 뉴캐슬은 2연승 중이고요. 벌리는 3연패 중입니다. 투표율은 뉴캐슬 쪽으로 38.1%인데 정배는 벌리가 받았어요. 투표율과 다르게. 일단 좀 벌리가 아무래도 홈에서 4승 4패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홈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벌리여서 정배를 홈인 벌리에게 준 것 같고 뉴캐슬이 3연승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서 벌리 쪽으로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안팩에 승무로 갔었는데 최종팩에는 승으로 바꿨습니다. 이 두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뉴캐슬보다는 뉴캐슬 3연승이나 만약에 이 경기 이긴다면 뉴캐슬 3연승이고 벌리가 4연패인데 저는 약간 벌리패는 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폴더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폴더가 여유가 없고 무승부보다는 벌리가 홈에서 구드문드선 선수가 부상이긴 하지만 웨스트우드랑 반스가 복귀하는 부분을 봤을 때 홈에서 세트피스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저는 홈깡패인 벌리 쪽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4위 첼시와 15위 본머스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킹이 복귀할 것 같고 아케 선수도 복귀할 것으로 보여서 전력적인 아케 선수는 복귀보다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었는데 이번 경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본머스는 좀 킹이 돌아오는 부분은 좀 커 보여서 제가 초안픽에 승무로 갔었는데 배당이 너무 첼시 쪽을 너무 보고 있어서 투표율도 너무 첼시 쪽이어서 이 경기는 그냥 승무로 가면은 만약 무승부가 나오면 좀 2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8위 셰필드와 17위 아스톤빌라 경기인데요. 일단 세 번째 경기 첼시 경기는 일단 첼시가 1군으로 나오긴 했어요. 이 부분이 좀 걸리고 보모스가 5연패인 부분이 좀 걸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더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셰필드는 홈에서 3승 1무 4패,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1승 1무 6패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스톤 빌라는 2연패 중이고요. 저는 셰필드가 초안팩에 투표율과 정배 배당이 다 셰필드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단통으로 승으로 가려고 하다가 계속 뭔가 이 느낌이 계속
뭔가 아스톤 빌라가 뭐 잭 글릴리시나 존 맥긴 등 뭐 아스톤 빌라는 중거리 능력이나 글릴리시의 뭐 드리블 등 좀 어떻게 보면은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부로 갔습니다. 크게 뭐 셰필드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아스톤 빌라가 무승부를 바쳤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느낌이 좀 아스톤 빌라가 3연패 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4위 소시에다드와 1위 바르셀로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투표율이 76.8%고 상대 전적도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배당이 아무래도 소시에다드라 그런지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고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4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2패는 헤타페와 레반테에게 패배를 했었고 바르셀로나는 4승 1무 3패입니다. 원정에서 2연승 중인데 일단 챔피언스 리그는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돌린 부분을 보고 저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바르셀로나 쪽으로 갔고요. 이 경기는 네 저는 좀 어려운 경기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랑 빌바오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진다고 보는데 저는 빌바오 쪽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바르셀로나를 단통으로 갔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바르셀로나를 바치고 빌바오를 단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사우스햄튼과 16위 웨스트햄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2승 1무 5패,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2승 3무 3패인데 웨스트햄 2연패 중이고요. 사우스햄튼은 홈에서 지금 최근 홈 경기 2번 연속 승리를 했어요. 저는 일단 최근 홈에서 2번 연속 승리를 했다는 부분에서 사우스햄튼이 물론 공격적인 뭐 부팔이나 뭐 레드먼드 잉스 뭐 좋습니다. 선수들은 개개인 능력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항상 걸리는 게 수비가 물론 뭐 사우스햄튼 특징인 전방 압박 이런 부분은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은 좀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웨스트햄은 페이그리니 감독이 이번 경기 통해서 경질 여부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경기 진다면 페이그리니 감독 경질이 된다고 보고 저는 단통 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웨스트햄 쪽으로 웨스트햄 승으로 사우스햄튼 패로 봤다가 단통으로 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사우스햄튼이 정배를 좀 1.69배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을 봤을 때는 웨스트햄 단통 승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단통 무로 가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무패로 갔어요. 일단 웨스트햄이 상대 전적도 좀 우세한 부분이 있고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고 무패로 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페이그리니 감독 그 경질 버프로 인해서 경질이 이번 경기 진다면 경질이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이 경기는 무패로 갔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6위 빌바오와 16위 에이바르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6승 1무 1패입니다. 홈에서 굉장히 좋아요. 발렌시아에게 패배를 했었고요. 홈에서 지금 3승 중입니다. 에이바르는 4연패 중이고요. 원정에서 1승 3무 4패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총합픽과 동일하게 승무로 갔는데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도 좀 있는 편이고 배당을 봤을 때 일단 좀 해외 배당도 약간 뭐 바르셀로나 경기랑 비교를 해보면 국내 배당은 빌바오가 더 낮은데 국내 배당은 바르셀로나가 더 높죠. 근데 해외 배당은 바르셀로나가 더 낮고 빌바오가 더 높아요. 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승무를 간 건 아닌데 그냥 좀 부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어요. 에이버르가 4연패 중이기도 하고 빌바오가 좀 부상 선수들이 좀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승무로 갔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5위 헤타페와 14위 바야돌리드 경기인데요. 헤타페는 홈에서 4승 3무 1패,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2승 3무 4패고요. 헤타페는 1군을 유로파에서 돌렸어요. 바야돌리드는 지금 2연속 무승부 중이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헤타페 승을 갈지 무를 갈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냥 유로파가 좀 걸립니다. 근데
이 경기는 투표에서 보다시피 배당도 그렇고 헤타페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유로파 부분이 좀 걸리고 만약 폴더가 여유가 있다면 저는 승무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폴더가 여유가 없고 저는 승과 무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무승부가 좀 유로파가 없었다면 당연히 헤타페인데 유로파가 있고 상대전도 또 3무 2패로 좀 바야돌리드가 우세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로 갔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18위 셀타비고와 17위 마요르카 경기인데요. 셀타비고는 2승 2무 4패이고요.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7패입니다. 마요르카 3연패 중이고요. 이 경기도 좀 어려웠어요. 이 두 경기가 저는 웨스트햄 경기 다음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두 경기가 두 팀 다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저는 적다고 보고 이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은데 초안픽에는 제가 셀타비고가 좀 부러질 것 같다 정배대로 그럴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셀타비고 그냥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일단 마요르카가 좀 못해요. 뭐 셀타비고보다 순위가 앞서긴 한데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등 지난 경기에 뭐 레가네스에게 패하긴 했지만 레가네스에게 패했던 부분은 뭐 상대 프리킥골이나 원더골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셀타비고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셀타비고 승을 갔고요. 헤타페 무승부 간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파 때문에 무승부를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는 맨유 경기인데요. 맨유 5위 맨유와 14위 에버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승무로 갔어요. 맨유는 홈에서 4승 3무 1패, 에버튼은 원정에서 1승 1무 6패입니다. 이 경기는 에버튼이 이길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맨유에게 또 속을지도 몰라요. 에버튼이 또 지난 경기 통해서 지난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시피 또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맨유는 OT에서 강하고 유로파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1.5군 한 1.7군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연승 중인 부분이 좀 걸리고요. 일단 에버튼이 지난 경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를 바쳐서 승무로 갔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6위 울버햄튼과 7위 토트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3승 4무 1패, 토트넘은 1승 3무 3패입니다. 토트넘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챔피언스 리그에서 돌렸고 울버햄튼은 유로파 리그에서 1.5군 정도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일단 이 경기 좀 초안픽과 다르게 좀 바꾸긴 했어요. 바꾸긴 했고 글쎄요, 이거는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토트넘이 뭐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챔스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토트넘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울버햄튼이 오히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정적으로 토트넘이 좀 하루 더 쉰 부분이 일정적으로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투픽으로 가려다가 처음에는 무패 쪽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무패를 가도 왠지 울버햄튼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투픽 가서 틀리느니 그냥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을 가는 거는 이제 토트넘 갈 바에는 그냥 무승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이 홈에서 무승부의 빈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단 1패만 첼시에게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울버햄튼이 최근 좋은 경기력을 봤을 때 뭐 트라우레나 히메네스 조타 등 선제골을 넣는다면 토트넘이 뭐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역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결국에는 케인 선수가 있긴 하지만 속도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팀인데 울버햄튼이 한 골 넣고 잠그면 좀 후반 막판에 좀 극장골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로 갔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20위 에스파뇰과 11위 베티스인데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좀 지우고 싶은 경기이긴 해요.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 배당 보지 않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초안픽에 무패를 가겠다. 베티스가 지금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1무 7패
베티스가 원정에서 1승 2무 4패인데 베티스의 원정 성적이 좋지 않고 에스파뇰은 홈에서도 좋지 않은데 이번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베티스는 3연승 중인데 4연승까지 가능성은 좀 물론 가능성이 상대가 에스파뇰이어서 가능성은 높지만 좀 부러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서 동일하게 무패로 갔고요. 이거는 배당을 보면 국내 배당 배트맨은 정배가 베티스인데 해외 배당은 정배가 에스파뇰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팩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경기는 승패에도 좀 고민이 된다. 에스파뇰이 이길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베티스에는 그아우 선수가 있으니까 호아킨 선수를 믿고 저는 무패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0일에 아스날과 3위 맨시티 경기인데요. 아스날은 홈에서 좋아요. 3승 4무 1패인데 1패는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했고요. 맨시티는 원정에서 5승 1무 2패입니다. 저는 일단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좀 유로파에서 어느 정도 돌렸어요. 유로파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돌리긴 했는데 이 경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맨시티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상강 체제보다는 EPL 그 우승권 경쟁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2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리버풀과 레스터의 그 2강으로 갈 것 같은데 이 경기 그래서 물론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도 당연히 중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가 이 경기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스날 수비는 맨시티에게 안 될 것 같아요. 제수스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도 보였고요. 그래서 골 감각이 좀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맨시티로 갔습니다. 상대 전적도 맨시티가 너무나도 우세하고요. 14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투픽으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상대 전적과 투표율 그리고 배당 다 레알 쪽으로 가리키고 있긴 합니다. 8위 발렌시아와 2위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4승 3무로 패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4승 2무 1패로 마요르카에게 패배한 거 외에는 패가 없고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4연승 중이고 발렌시아는 홈에서 2연승 중이고 리그 경기도 2연승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2연승 중이고요. 좀 걸리는 부분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두 팀 다 원정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는 좀 무패로 바치고 싶은데 가장 바치고 싶은 바르셀로나보다는 레알 마드리드 쪽을 무패로 바치고 싶긴 합니다. 그러나 폴더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발렌시아가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저는 로테이션을 돌릴 줄 알고 레반테 쪽으로 갔었는데 발렌시아가 로테이션을 안 돌리고 거의 1군으로 나왔었고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군으로 나왔었고 이번 경기까지 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홈에서 좋다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레알은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했고 최근 분위기가 좋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픽 배팅을 32,000원 배팅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단식 A는 조금 정배 쪽에서 좀 정배 부분인데 약간은 좀 위험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무승부 벌리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무승부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단식 B는 거의 역배로 갔습니다. 역배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픽을 안 했던 그런 픽들 뭐 뉴캐슬 픽이나 아니면 뭐 레반테 픽이나 이런 역배나 아니면 제가 안 했었던 정배인데 안 갔었던 뭐 토트넘 경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사우스햄튼 경기나 이런 부분들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좋은 경기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꼭 등수 안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